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네. 내용 한번 살펴보고 네. 또 뒤에 질문할 거 있으면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V5 구조 한번 볼 건데요. V5 구조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V5 구조는 총 5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1차 구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구역에서는 다시 3개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어떤 구조냐면 B5의 제1구역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B5의 제2구역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3구역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구역에서는 다시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나눌 거예요. B5 구조의 1구역 패턴은 어떤 식이냐면 명사 B5 동사 나올 거고 그 B3, B4, 어서 오세요. B5는 모두 타동사죠. B1, B2 구조는 자동사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오른쪽에 나오는 명사가 있고 그 명사 다음에 명사가 또 하나 나오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B5의 제1구역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타동사죠. 물론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명사가 하나 나오고 타동사 오른쪽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명사 끄트머리에 명사가 또 하나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명사, 타동사, 명사 구조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B4 구조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B4 구조도. 자, B4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B4 구조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실제 목적어가 끝에 있죠. 끝에 명사가 실제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명사, 타동사 맨 끝에 있는 명사를 합치면 이게 삼형식 구조가 되죠. V3 삼형식 구조가 되는데 거기에 부사어가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부사어가 끼어들었는데 얘가 부사가 아니고 명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목적어라고 굳이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B4 구조에서는 이 동사가 수요동사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기능을 해요. 무슨 기능을? 뭐뭐 해준다 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say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say가 다른 데서는 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B4 구조에서는 사형식 구조에서는 말해주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B5 구조에서도 제1구역 패턴은 사형식하고 똑같아요. 사형식하고 똑같은 패턴을 갖는다. 그런데 5형식 1구역이냐 4형식 수요동사 구조냐라고 하는 거를 뭐로 판단하냐면 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 2개가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이 명사 2개가 어떤 관계냐면 동격 관계면 5형식 1구역이에요. 동격 관계가 아니면 4형식 수요동사 구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죠. 한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었다. 그러면은 아내하고 생일 선물은 동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 동사 구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생일 선물은 동격 관계가 아니니까 물건을 주는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수요 동사 구조가 되는데 오형식 구조에서는 동격 관계예요. 이게 n이 동사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명사가 성격이 같은 명사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아들을 배우가 되게 키웠다 라고 할 때 아들과 배우가 동격 관계를, 성격이 같은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수요 동사 구조가 아니고 제5형식 구조, V5 구조의 제1구역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때 2구역 패턴도 마찬가지고 1구역 패턴도 마찬가지고 N 또는 여기 2구역은 여기 형용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끄트머리에 N 형용사 이렇게 쓰고 볼 때 여기에다가 비동사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is라든지 뭐 are이라든지 am이라든지 이런 비동사를 넣으면 얘가 2형식 문장이 돼요. 자, 다시 한번 5형식 V5 구조에서 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 또는 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 형용사를 따로 떼내 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비동사 또는 2형식 동사를 끼워 넣으면 뭐가 된다? V2 구조가 된다. 자, 2구역을 한번 살펴보죠.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나는 생각한다 find n 그녀를 her 그 다음에 a 형용사 구조의 pretty라는 어휘가 나왔다고 치면 I find her pretty 또는 beautiful라는 언어가 나왔을 때 her과 pretty 또는 beautiful을 따로 떼내서 중간에 비동사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her은 그 목적어니까 she라고 하는 주격으로 바꾸고 she is pretty 이렇게 하면 2형식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예쁘다. 그 다음에 이제 3구역 패턴. 이게 이제 실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조 분석 및 패턴 분석의 꽃이에요. 이 5형식 3구역 구조가. 얘가 완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V1, V2, V3, V4 그리고 V5의 1구역, 2구역은 그럭저럭 다 갈 수 있어요. 그 영어 공부를 이제 조금 뭐 오랜 시간이 아니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과 5형식, 1구역, 2구역 구조는 거의 정복을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3구역이 문제예요. 이 3구역이 아주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이 3구역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 오형식 3구역 패턴이 이렇게 한국인들을 죽이느냐면 이게 서술어부 활용형이 3구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문장이 있을 때 잘 보세요. S, B,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 때 우리가 이 S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어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모두를 서술어부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서술어부 부분이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 3구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동사는 명사잖아요. 주어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는 흔히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서술어부가 뭐를 끼고 있다? 동사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를. 그런데 얘가 떡하니 이 3구역에 출현을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동사가 또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동사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서술어부 활용형이니까 여기에 동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지를 돌게 만드는 거죠. 문장이라 하면 동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장이라고 하면. 그런데 문장에 동사, 그런 컴마가 찍히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문장이 같은 문장이잖아요. 컴마 앞뒤는. 피리어드가 찍히면 문장이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스터를 할 때 점 찍는 거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약자니까 그거는 그 뭐죠? 구두점이 문장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미스터 할 때 점을 찍는 거는. 그러나 마침표를 찍으면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명사부터 시작해서 그 마침표 있는 데까지 동사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원래. 그런데 이 서술어부 활용형에서는 서술어부 활용형 자체가 동사를 항상 달고 다니니까 동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멘붕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사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서술어부 활용형이 들어오는 5형식 3구역에 오면 이제 손을 들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B5 구조의 3구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가 속을 썩이냐면 부사, 형용사, 이 서술어, 수식어 부분 그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구 그리고 절에는 또 동사가 나오죠. 절에는 무조건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의 명사절이 주어가 되면 동사가 또 나오죠. 명사절 안에도. 목적어가 명사절이 되면 목적어 안에 동사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갈 길을 못 잡고 헤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공히 1, 2, 3, 4 형식 공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특히 5형식에서는 이유가 없이 무조건 동사가 2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5형식 구조에서는. 서술어부 활용형이 뭐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서술어부 활용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서술어부 이 활용형이 OC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이걸 다 무조건 그냥 명사로 볼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명사로 보고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이 서술어부 활용형을 다시 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나눌 건데, 1유형에는 어떤 서술어부가 들어오냐면 사역동사라고 하는 서술어부가 들어올 거예요. 2유형에는 지각동사라는 서술어부가 들어올 거고, 3유형에는 일반동사가 쓰이는 서술어부가 들어온다.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는 사역이 누구를 일을 시킨다는 뜻이죠. 사역이니까 누구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 목적어한테 목적격 보어가 하도록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사역동사예요. 지각동사는 오감을 활용해서 뭔가를 내가 느끼는, 이거를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지각동사는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또는 냄새 맡는다든지 맛본다든지 육감으로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아직은 요 5구형 얘기 다 끝날 때까지는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지금은 전체를 지금 보는 안목을 지금 기르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는 몰라도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만 보고 지나가면 돼요. 일단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지각동사에서 크게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는 말하는 것은 지각이 아니에요. 말하는 거는, 지각은 바깥의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지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냄새 맡다, 그거는 바깥에 무슨 냄새가 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본다, 바깥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내 눈으로 봐서 인식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말하는 거는 내가 바깥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바깥에서 무슨 얘기가 나한테 들리는 건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듣는 거는 지각동사예요. hear, 지각동사예요. 그런데 speak, tell, say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말하는 기관을 통해서 사람이 뭔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는 거는 지각동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형식 전용동사가 있어요. 이형식 전용동사, 예를 들어서 사운드라든지 스메어라든지 테이스트라든지 listen, listen to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있죠. listen이라든지 뭐 fear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뒤에 명사가 나오면 삼형식 동사가 되고, 형용사가 나오면 이형식 동사가 돼요. 이제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다 지각동사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형식 전용동사는 오감동사라고 따로 구분을 해요.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자세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는 사역, 지각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일반 동사라고 한다. 사역 동사에는 이게 사람을 또 말려죽일 일 하면서 더더욱 사역 동사는 헷갈리게 하는 게,
사역동사 다음에 오는 보어 자리에는 동사가 와요. 동사가. 명사 역할을 동사가 해요. 그래서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요. 지각동사는 ing가 오기 때문에, ing는 현재 분사도 되지만 동명사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 동사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와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 to가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동사로 쓰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ing가 붙든 to가 붙든 좌우지간 뭐가 붙으니까 조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역동사 다음에는 동사가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차 하면은 얘를 명사로 봐야 되는데 동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구역과 2구역, 얘는 성격이 같기 때문에 한 대 묶어서 보겠습니다. 1구역은 끝에 명사가 나오는 거고, 2구역은 끝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named, 요 name이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를 서술어로 verb라고 해서 be 표시를 해주고, named 왼쪽에 he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name 하면 통상적으로 명사로 쓰잖아요. 이름, 성명, 이렇게 명사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머리를 아무리 짜내도 해석할 방법이 안 나와요. 네임을 이름이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나? 그래서 이 구조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 이 자리가 동사밖에 올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임을 성명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좌의 목표가. 이렇게 통상 우리가 명사로 쓰는 이름이라는 명사로 쓰는 애가 떡하니 나왔어요. 지금 여기는 named 이렇게 나왔으니까 동사라고 알기가 쉽죠. 그런데 현재형이 나왔다고 쳐봐요. 원형, 현재형이 나왔다. name 이렇게 D가 안 나오고. 그러면은 꼼짝없이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절이라든지 뭐가 나와서 동사가 하나가 떡하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를 동사로 잡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구조를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는 동사밖에 올 수 없는 자리니까 네임이 성명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이름 짓다, 명명하다, 그런 동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D자가 없을 때에도. 그럼 얘가 동사로 잡히고, 왼쪽에 he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주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his son이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목적어가 되죠. 일단 목적어가 되죠. his가 형용사하고 son이 다시 명사로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를 가지면서 his son이 명사 구가 되죠. 그럼 his son 이 자체가 일단은 목적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뒤 보니까 데이빗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혹시 바이블로를 보시게 되면 이 데이빗이 다윗이라는 왕의 이름이에요.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이 데이빗이 명사니까 얘도 목적어죠. 동사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튀어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애가 IO, 뒤에 있는 애가 DO 이렇게 되겠죠. 고영어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게 많아요. 이 IO가 뒤에 있는 문장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현대영어는 이게 고정됐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IO가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IO로 보면 그는 named 이름 붙였다. his son 그의 아들에게 그 아들이 뭐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의 아들을 데이빗이라고 불렀다. 이름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게 SVNN 구조를 본 거예요. 이제는 SVNA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 구조를. 자, she 다음에 thinks가 나왔으니까 얘가 V 밑에 표시할게요. B라고 잡아주고 왼쪽에 she가 나왔으니까 대괄호 치고 주어 S로 잡아주고 힘 당연히 명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 O 잡아주고 handsome 형용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중괄호로 묶어주고 얘가 뭐죠? O, C 이렇게 위에 잘못했어요. 이 IODO 구조가 아니고 OOC 구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제 밑에 다시 한번 보죠. 그녀는 thinks 생각한다. 현재형이죠. 그가 handsome 잘생겼다고. 여기서 힘을 그를 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를. 근데 가능한 한 오형식은 이 목적어를 주어처럼 종속절의 주어처럼 해석하세요. 종속절의 주어는 이나 가를 붙입니다. 주절의 주어는 통상 은을 붙이고 문장에 그 이야기의 첫 문장에 나온 경우에만 가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가를. 근데 통상 은을 붙이죠. 그러나 종속절의 주어는 이 가를 붙인다. 그래서 그가 잘생겼다고 thinks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오와 오시 관계를 이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여기 힘을 뭐로? 히로. 그 다음에 핸섬을 핸섬이라고 이렇게 놓고 중간에다가 이 형식 is라고 이렇게 넣어보면 he is handsome 에서 이 형식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위 문장 볼까요? 여기 his son David 요거를 his son 이렇게 뽑아 오고요. his son 자체가 명사 구죠. 그 다음에 데이빗이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is 비동사를 집어넣으면 his son is David 이렇게 되죠. 이 형식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은 데이빗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5 구조에서 목적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 find, 이게 find 지은데 s가 빠졌네요. 발견하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요. 오형식에서는 생각하다 이렇게 이걸 thinks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find를. 그러니까 find 왼쪽에 he가 나왔으니까 얘를 주어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his son, 그의 아들. 이거 일단은 목적어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the best singer, the best singer를 OC로 잡아주죠. 우선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in the world는 조금 있다가 해석을 하고 일단 문장이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는 finds 생각한다 his son 그의 아들을 원래는 늘이죠. 그의 아들을 the best singer 가장 뛰어난 가수라고. 근데 오형식 구조에서는 얘를 뭐라고? his son을 종속절의 주어처럼 해석해서 그의 아들이 가장 뛰어난 가수다 라고 생각한다. 어디에서? in the world, 세상에서. 이렇게 목적어를 뭐로 해석해라? 종속절의 주어처럼. 근데 이걸 그의 아들을 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Our society left, 여기 동사가 튀어나왔네요. left라고. 일단 동사로 잡아주고요. 왼쪽에 our society라고 하는 명사 구가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가 될 거고 our이 형용사, society가 명사 해서 our이 society를 전치 수식하는 구조로 화살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him 대괄호로 묶어주고 o to be treated, to be treated 이렇게 나왔죠. 얘는 지금 그 삼형식 구조에서 나올 얘기예요. 삼형식 구조에서 나올 얘기인데 오늘 이 독특한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지금 끌어들인 거니까요. 그냥 이해하고 보세요. 자, to be에 이 to를 신경 쓰지 말고 비동사 다음에 treated 하면 수동태가 되네요. treat가 다루다, 그러니까 취급당하다라는 뜻이죠. 취급당하다, 수동태니까. 그죠? 취급당하는, 여기 to가 오면서 취급당하는 것 이렇게 되죠. 취급당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뭐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as an idiot, 보바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바로 취급한다. 그죠? 자, 보세요. Our society, 우리 사회는 left, 그 남겨두다 그런 뜻이죠. 예, him, 그를 to be treated, 뭐가 되게 as an idiot, 바보가 되게 남겨두었다 그런 뜻이니까요. 바보처럼 취급한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힘이 to be treated의 주어처럼 된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힘이, 그러니까 그가 바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위는. 예. 눈 두 개인 사람이 눈 하나인
사이로 가면 눈 두 개인 사람이 보바가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네,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형식 1, 2구역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N1이 맨 앞에 명사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N1이라고 지금 붙여준 거예요. 요 V5는 요게 오형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요 N1, N2, N3는 명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왔다 이런 뜻으로 지금 숫자를 붙인 거니까요.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N1은 N2가 N3라고 V5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를 교수라고 여긴다. 기본적인 해석 구조를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다고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문장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해석이 돼요. 자, 더 보세요. 더 바이브 N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은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더 바이브 이게 소문자면 책이라는 뜻입니다. 대문자면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뭐 한다? everyone 모든 사람이 N2죠? 모든 사람이 sinner 죄인이라고 say 말한다.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자, 다시 everyone이 N2죠. 그 다음에 sinner이 N3죠. 그 다음에 say가 V5죠. 그러면은 여기 그대로 갖다 붙여보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say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보죠. he는 her이 스투피드하다고 소트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다시 he는 N1이 he죠. N2가 her이죠. her를 스투피드하다고 이게 형용사죠. 예, 소트한다. 얘가 동사죠.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한은 뒤로 돌아가지 마세요. 해석을 막 밀고 나가면서 해석하셔야 돼. 안 될 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습관을 그렇게 들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그는 생각했다. 그녀를 보바라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빛의 속도로 되거든요. 빛의 속도로 되기 때문에 전기하고 빛은 이동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빛만 빛의 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전자파도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의 신경은 우리 회장님이 지금 의료 계통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의 신경은 뭐로 전달이 되죠? 두 가지로 전달이 되죠. 전기가 통하는 거와 화학물질이
시냅스하고 시냅스 사이에는 화학물질이, 그리고 신경 세포 내부에서는 전기 신호가 흐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he thought her stupid를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안 해도 이게 그 구성이 돼요. 빠른 속도로. 그냥 그는 thought했다, her이 stupid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 머리가 구조화 돼가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해석을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중에 머릿속에서는 그가 그녀를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라는 한국식 문장으로 재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에 어렵더라도 막 밀고 나가면서 하세요. 뒤로 거꾸로 돌아가지 말고. 말은 일렬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 아니죠. 밀고 나가는 게 원칙이지. 어렵더라도 그걸 신경 써서 연습을 하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펜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스펜. 스펜이 뼘이란 뜻이죠. 손바닥 뼘. 그러니까 넓이란 뜻이에요. 넓이. 아이스펜이니까 눈의 넓이. 눈의 넓이 무슨 뜻이에요? 문장을 하나를 앞을 봐야, 문장을 읽을 때는 하나를 앞을 보고 읽어야 돼요. 생각하는 것보다 눈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을. 아이스펜이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안 된다는 심플해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동사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정관사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예를 들어서 오우드맨이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D라고 읽죠. 정관사를. 그리고 같은 모음이 나와도 하나 둘 셋 넷 할 때 원이 나오면 더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자음이 나올 때 당연히 더로 읽지만 모음이 나와도 원이 나올 때는 더로 읽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더 원 이렇게 읽고 오드맨이 나오면 디 오드맨 이렇게 읽는데, 문장을 쭉 읽어 나갈 때 뒤에 오드맨이 나왔을 때 내가 D로 읽을 수 있으면, 발음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아이스펜이 충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읽을 수 있지. 무슨 소리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은요, 더 다음에 바로 더하고 붙어있는 명사를 못 읽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정관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걔를 모음일 때는 D로 바꿔주고 자음이나 원이 나왔을 때는 더로 읽을 수 있다 항상. 그러면은 내가 아이스펜은 충분히 잡힌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여담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5 문장과 B4 문장의 차이는 아까 딱 한 가지라겠죠. 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동격관계면 B5 문장, 그리고 동격관계가 아니면 B4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Her father,
다음에 가트 저기 동사가 나왔네요. 슬래시 쳐주고 동사 표시해주고 오른쪽에 her father이 명사니까 주어로 잡힐 거고 her이 형용사고 father이 명사로 대괄호 쳐주고 앞에 her이 father를 화살표로 밀어주네요. 수식해주고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got 했어요. get 한 거죠. get. got이 get의 과거형이니까 her 그녀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를인지 에겐지는 조금 이따 한번 보죠. 어쨌든 그녀를 보고 더 뉴 삼성폰에서 이게 명사 구로 목적어가 됐네요. 그러면 헐과 더 뉴 삼성폰이 동격이에요? 동격이 아니에요? 동격이 아니죠. 예. 동격이 아니죠. 사람과 스마트폰이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동격이 아니죠. 그럼 얘는 수요동사란 뜻이죠.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야죠. 그녀의 아버지는 갓이 겟하게 했다는 거죠. 얻게 했다는 거죠. 사주었다는 뜻이죠. 바이하고 같은 뜻이죠. 해서 헐 그녀에게 더 뉴 삼성폰 삼성 스마트폰 새 것을 사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문장 볼까요? 똑같이 her father make가 동사로 나왔네요. 얘 V 잡아주고 her father이 주어가 될 거고 her이 형용사 father이 명사 해서 전치 수식 화살표 쳐주고 her 어쨌든 목적어가 나왔네요. on English teacher 역시 명사가 나왔어요. 똑같이 N, V, N, N 구조예요. 이때 her과 on English teacher이 성격상 같죠. 성격상 같단 말이에요. 그녀가 뭐예요? 영어 선생이라는 거예요. 성격상 같은 거니까 B5 구조다. 그러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만들었어요. 그녀를 뭐로 만들었어요? 영어 선생으로. 이걸 만약에 사형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영어 선생 하나를 make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죠. 이상하죠? 이게 문장이 틀렸다 맞았다 문제는 뭘로 보면 알죠? 해석해 보면 뭔가 좀 어수선하고 좀 어색하다. 그럼 패턴에 안 맞는다는 뜻이죠. 언어 패턴에 안 맞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언어 패턴에 맞게 해석하려면 그녀에게 영어 선생을 make 만들어 주었다가 아니고 그녀를 영어 선생으로 만들었다. 영어 선생이 되게 키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패턴에 어긋나면 이 직감적으로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패턴에 이거 안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존댓말을 무지하게 어려워하잖아요. 아버지 밥 처먹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그 문장 구조로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밥 처먹었냐? 이렇게 하면은 한국인은 뭔가 이 정서에 안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언어 패턴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의 의미는 전달이 될 수 있지만 패턴이 안 맞기 때문에 어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보시겠어요?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She 다음에 decorat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네요. 예, V 잡아주고 왼쪽 she가 명사 주어 잡아주고요. 더 크리스마스 트리 명사가 나왔네요. 형용사 뒤 beautiful이 형용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OC가 이렇게 되는 구조죠. 끄트머리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나오면 오형식 구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녀는 꾸몄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이렇게 되고, 요 엑스마스로 읽으면 안 돼요. 요 X는 대문자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읽죠. 그냥 크라이스트가 떨어져 있을 때 크라이스트라고 읽는데 마스를 붙이면 크리스마스라고 읽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데코레이트 했다 해서 B5 문장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한번 영어로 써보세요. 나는 집으로 갔다. 이런 식 문장이에요. I 갔다. went 집으로. to home 이 아니고, 그죠? 예, 그냥 home. 하고 항상 피리어드 찍어 주셔야 돼요. 한국말하고 달라요. 한국말은 피리어드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영어는 피리어드를 안 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찍으셔야 돼요. 그녀는 지난 주일에 교회에 갔다. She went to the church. 그 다음에 last Sunday 하고 피리어드 찍어주고. went가 동사로 잡힐 거고요. I가 대괄호로, home이 그냥 괄호죠. 부사니까. home이 명사가 아니고 여기서 부사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went가 동사, she가 주어, to the church가 부사 가로치고, 그 다음에 last Sunday 이것도 부사죠.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이나 뭐 이런 또 어떤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사를 구성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2 문장도 한번 해보세요. 너는 누구니? 일단은 의문문으로 하지 마시고 너는 누구이다. 이게 원래 평서문이죠. 너는 누구이다. 그러니까 you are 누구이다. 보어가 후죠. 보어가 하고 피리어드. 그러고 나서 are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U가 도치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가 후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후가 의문사니까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who are you 하고 물음표가 되죠. 의문을 만드는 거 나중에 또 볼 거니까요. 그냥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백설공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백설공주가 스노우 화이트입니다. 더 스노우 화이트 is the most beautiful.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in the world 하고 콤마 피리어드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넘어가. 여기 문장 구조를 한번 보죠. you, are 할 때 are에 지금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표시해주고 you가 주어, who가 보어죠. 얘가 C 보어예요. 그러니까 are who를 우리는 이렇게 슬래시를 are who에다 쳐주겠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으면 헷갈리니까 who에다가 대괄호 쳐주고 C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R을 V라고 놓고 U를 S라고 대괄호 쳐주고 S라고 놓고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 다음에 더 스노우 화이트가 명사 구로 주어가 되죠. is 동사가 되죠. 더 most beautiful 보어가 되죠. 그리고 이제 is 더 most beautiful까지가 슬래시로 막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in the world를 부사니까 소괄호로 묶어주죠.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끝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얘기는 마무리 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